저는 남편을 만나 살면서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사연을 말해보려고 해요. 거기에다 어이없게도 꼴 같지도 않은 아들을 감싸돌았던 시어머니까지. 자식의 잘못을 바로잡아줄 생각은 안 하고 어이없게도 눈 감아주는 시어머니까지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얘기를 먼저 하자면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자그마한 회사의 격리로 취직을 해서 3년을 성실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사장님의 친조카였는데 군대 제대하고도 일하지 않고 놀고만 있어서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사장님인 동생에게 부탁을 해서 아르바이트라도 좋으니 취직을 시켜달라고 해서 저희 회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한 살 많은 남편은 학창시절 좀 놀았던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조카라는 사람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조용했는데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고용을 했는데 사장님께서 조카를 마음 잡고 성실하게 일 다니라고 아예 직원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능력도 없는 사람을 직급 또한 조금은 높은 주임을 달아주는 바람에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주임이라는 직급도 있는데 회사에 출근해서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다 퇴근하는 날이 많았어요. 남편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생기자 사장님은 남편을 불러서 그런 식으로 회사 다닐 거면 그만두라고 강하게 말하더군요. 계속 지켜보다 직원들 눈도 있고 말도 많아져서 결국에는 사장님도 화가 많이 나셔서 이 사람을 사장실로 부르셨어요. 저는 그때 잠깐 다른 업무를 보고 들어갔는데 사장실에서 굉장히 큰 소리가 나더군요. 지금까지 사장님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시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조마조마하게 아내 상황이 끝나기를 바라며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거래처분이 아니고 주임인 남편이었어요. 언젠가는 크게 혼나겠구나, 잘 됐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장님께서는 누나 생각해서 그런지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더군요. 남편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저는 상황상 커피를 가져다 드리기 뭐해서 그냥 앉아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사장실에서 나오더군요. 저는 몇 번 남편을 봤었지만 남편은 저를 그때 처음 봤어요. 가까이에서 보니 잘생긴 얼굴에 몸도 운동하는 사람처럼 좋아 보였어요. 딱 봐도 여자들한테 인기 많은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남편 같은 스타일은 별로 관심이 없고 더군다나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남편의 첫인상은 별로였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처음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음 날부터 성실하게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심경의 변화가 왔는지 직원들이 이상하게 바라볼 정도로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동안 이 사람은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했던 거였어요.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에 저도 어느 순간 남편한테 관심이 가게 되었고, 그러다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나중에 남편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남편 말이 처음으로 저를 본 날 사장님한테 혼나고 나오면서 저를 본 순간 너무 쪽팔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저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그날부터 정말 성실하게 일했다고 했어요. 그런 모습에 저도 어느새 남편한테 마음을 뺏기는 바람에 사랑을 하게 된 거고요. 저희는 사내 비밀 연애를 하다가 아이가 생기면서 결혼을 했어요. 저는 아이를 가졌어도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남편과 함께 일을 다녔습니다. 저희는 정말 행복하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봐주시던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보다 욕실에서 넘어지시는 바람에 제가 할 수 없이 일을 그만두고 시어머니 병가와 아이를 봐야 했습니다. 제가 퇴사를 하고도 사장님의 연락은 끊이지 않으셨어요. 워낙 오랫동안 다녔던 회사이다 보니 업무에 관한 걸 제가 거의 다 파악하고 있었고 신입으로 들어온 직원에게 만족을 못하셨고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고 했어요. 사실 회사를 그만뒀지만 그만둔 게 아니었습니다. 짬짬이 회사에 가서 신입에게 업무를 가르쳐주고는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 가르쳤다 싶으면 신입이 퇴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1년 넘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장님께서는 제 월급을 올려주시면서 다시 출근을 하길 원하셨어요. 어머님은 그때 사고로 아이를 봐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 결심을 하고 아이를 맡기는 방향으로 하고 다시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출근을 했을 때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그 소문은 다름 아닌 격리로 들어온 여직원들이 하나같이 남편이랑 썸을 타다가 나중에는 갈 때까지 가게 되면서 사장한테 들키면 그만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중에는 아이까지 임신했다가 수술도 시켰다고 하더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시어머니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 웃긴 것은 회사의 시어머니가 몇 번 찾아와 여직원에 대해 물어봤다는 거예요. 잘 사는 집이 아닌지, 부모는 뭐 하는지 이런 걸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 의도가 뭔지 나중에 알고는 기가 막혔어요. 더군다나 시어머니나 남편이 저를 속이고 아무렇지 않게 저를 대한 것이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 놈이 더 용서가 안 되는 것은 저한테 자상한 척은 다 하고 저희 친정에도 둘도 없는 사위 노릇을 했거든요. 저는 저희 친정에 잘하는 남편한테도 고마워서 저도 시어머니한테 싫은 소리 들어도 다 참고 견디면서 노력했는데 이놈은 잘했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다 꿍꿍이가 있었더라고요. 사건이 터지기 전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가 와서 이놈이 그동안 저와 친정에 잘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저한테 말하지 않고 친정에 잘하고 저한테 잘하는 남편이 이뻤던 나머지 남편 놈한테 큰 선물을 주려고 했더라고요. 친정아버지께서는 남편이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하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 중 일부를 조금 떼어서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더군요. 남편이 그걸 바라고 친정에도 잘하고 저한테도 잘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본인 할 것은 다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더군요. 특히 저희 친정 부모님을 속인 것이 더 화가 났습니다. 제가 이 모든 사실을 알기 전에 아버지가 재산을 줄 수도 있었는데 때마침 아버지 일 때문에 잠깐 한 달을 미루면서 못 줄 것 같다고 전화가 온 거였어요. 혹시라도 김서방 서운할까 봐 전화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고 나서 주면 안 받을 것 같다고 모르게 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늘이 도운 게 아닌가 싶더군요. 저희 부모님 정말 어렵게 사셨거든요. 부모님은 저 자랄 때 해줄 건 못 해주고 키웠다고 하시면서 이제 좀 사시니까 재산을 조금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저 모르게 당연히 받아먹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화가 치솟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사 근처에 그 전에 잘린 여자가 아직 살고 있었는데 이놈이 야근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그 여자도 모르게 또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면서 거기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야근 수당을 계산하는데 남편의 근무표가 야근한다는 날에 몇 번 빠진 게 있어서 물어보니 자기는 계산하지 말라고 그동안 삼촌한테 신세진 거 갚는다 생각하고 그냥 일하겠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여직원이 같은 여자로서 이건 도저히 지켜볼 수만은 없을 것 같다면서 저에게 귀뜸을 해주게 되어서 알게 되었어요. 그때 남편의 바람을 안 거죠. 저는 남편의 말을 그때까지 다 믿고 있어서 만약에 직원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속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회사에 기숙사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그 여자 집에 있다가 새벽에 회사로 왔죠. 숙직실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여자도 순진해서인지 회사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맘 편히 하라는 대로 남편이 주는 생활비 받으면서 숨어서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순진한 초년생 꼬셔서 그렇게 지낸 것이죠. 남편만 바라보고 있던 그 여자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더군요. 남편이라는 놈은 저랑 곧 이혼할 거라고 거짓말까지 해서 잡고 있었어요. 완전 살림하는 집이더군요. 남편 옷이며 건조대에 널려 있는 걸 보니 너무 화가 나서 그 집을 다 뒤집어 엎어놓고 물어봤어요. 유부남인 걸 알면서 접근했냐고 물어봤죠. 이 둘의 관계가 시작된 것은 회식을 하고 회사 근처에 살고 있는 그 여자애를 남편이 데려다 주겠다고 해놓고 술을 더 권해서 먹다가 여자아이가 술에 취하자 데려다 준다면서 나쁜 짓을 했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서 시작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에 남편 별명이 신입 잡아먹는 나쁜 새끼로 유명하더라고요. 사실 더 심한 말인데 그나마 순화시켜서 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남편놈한테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해서 깨끗하게 헤어지려고 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에 이대로 끝낼 수가 없어서 결국 다 뒤집어 엎어놓고 나왔습니다. 이놈이 저희 친정에 가서 주시려던 재산을 빨리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모르시는 줄 알고 저희 친정을 찾아간 것이죠. 아버지한테는 제가 남편놈에 대해 더 알아보고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저희 친정집에 간 거예요. 제 발로 저승길을 택한 거죠. 아버지는 남편놈 하는 말을 다 듣고 나서 마당으로 부르시더니 창고에서 술을 들고 나와 멱살을 잡고 말했다고 해요. 너 2번 다시 은정이 앞에 나타나면 이 낫으로 내가 뭘 할지 몰라 당장 꺼져. 남편놈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못 봐서 그런지 겁에 질려 도망갔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전화 받고 남편놈 기다리고 있었는데 집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저는 간단한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가 있었고 집도 제 명의라 그냥 손에 조금 보고 다 처분해버렸어요. 일주일쯤 되니 시어머니 남편과 같이 저희 친정집으로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저희 아버지는 인자하시고 엄청 착해 보이는 인상이지만 한번 작심하시면 끝장 보시고 뒤도 돌아보지 않는 분인데 이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를 만만하게 보고 겁도 없이 저희 집을 찾아왔더군요. 아버지는 대문을 열어주지 않고 마당에 있는 호수를 들어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물을 뿌리셨어요. 그러시면서 썩은 냄새 진동하니까 당장 꺼지라고 고함을 지르셨어요. 아버지는 남편놈 내연녀까지 다 찾아내셔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사장님을 찾아가 남편놈이 하는 것을 다 밝히고 회사에서 내쫓을 것까지 약속 받으셨어요. 사장님도 사원들 때문에 더 이상 남편을 눈 감아줄 수 없어서 자르는 걸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했지만 자기 동생이어도 더 이상 안 되겠는지 포기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 아버지의 힘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친정에서 살고 있어요. 나중에 소식을 들었는데 전 남편이란 놈은 몸세포가 다 바람세포였나 봅니다. 한 여자 만나면서 여러 여자를 한 번에 걸치고 만나다가 결국 들켜서 지금은 꼴이 우습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루빨리 이놈의 바람을 알게 되어 끝내버린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바람 눈 감아주다 결국에 아들 빚 때문에 여기저기 시달린다고 들었어요. 사고뭉치 아들 뒷바라지 죽을 때까지 하지 않을까 싶어요.